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종복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 먼저 뺑기째 색초 먹고 그래도 이번엔 여기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놀다가 나왔지. 시청자님. 이런 걸 잡아 삼겹살 이제 다음에는 안 되겠다 삼겹살. 지금 전화 연결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결되신지 모르시고 주변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전화 상담 지금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종목 봐드리니까 연락 주시고요. 게시판에서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죠? 게시판 종목도 저희 잠시 후에 좀 순서되면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다시 좀 연결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조금 전에 당황하셨죠? 괜찮습니다. 시청자님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네. 좀 궁금하세요? A%요. A 프로 맞으세요? 네.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19,600원요. 19,600원. 그리고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20%. 비중 20%요. 네네. 오늘은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원금 가려면 조금 그렇죠. 이 네네. 부분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그것이 뭐냐 실적만 괜찮아지면은 네. 좀 기다리고 올 수 있는데. 실적이 지금 괜찮아지실지 궁금하신 거고. 네 실적 괜찮으면 물 좀 타려고요. 그러면 추가 매수도 생각이 있으시고요. 그럼 네네. 추가 매수도 괜찮으시고, 원하시는, 당초에 들어가실 때 뭐 원하시는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까지만 회복되면 나 나오고 싶다 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세요? 7,000원요. 17,000원. 17,000원. 원금 네네. 회복까지도 안 바라고 한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질문해 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한 글자 차이인데 요즘에 에코 프로는 좋은데 A 프로 오늘 첫 번째 봐드릴 이 A 프로 같은 경우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고 실적이 좀 괜찮아질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지필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자, A 프로하고 에코 프로하고 뭐 한 글자 차이인데 또 하는 일도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이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인데요. 이 A 프로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이죠. 2차 전지 장비 쪽인데요. 지금 뭐 이 A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들이 이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실적만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들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다가 주로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요, 장비를. 근데 요 충방전 장치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신규 고객으로 또 GM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저 거래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뭐 합작법인들 미국에다가 막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때 들어가나요? 공장을 짓고 막 그럴 때 들어가죠. 소재는 짓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할 때 그럴 때 한참 막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쪽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납품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은 충방전 장치 같은 경우는 거의 이 A 프로에서 수주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커갈 수 있는 부분들 또 뭐 우리나라 업체들 다들 좀 미국 쪽에다가 지금 미국 IRA 법안 때문에 그쪽에다 공장을 뭐 안 지면 안 됩니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다 좀 감안을 해보면 이 A 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은 되게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뭐 실적 개선이 뭐 크진 않지만요. 조금 좀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48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1억 정도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600억대에서 900억대니까
뭐 한 50%도 넘게 이렇게 확 뛴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이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뭐 올해 실적이 확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충분히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20%를 벌써 보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또 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물을 타시거나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시장이 조금 뭐 어려워진다거나 그러면 또 같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추가로 물을 타는 시기는 이때 한 10,000원 근처 정도, 여기서는 여기 바닥을 2번 정도 한번 이렇게 찍은 자리가 있죠. 자, 여기도 12,200원 바닥을 찍었고요. 이번에 12월 달에 좀 안 좋을 때 그때도 그 가격 근처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아래 구간, 그러니까 뭐 한 10,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면 물 탈 시기는 그때 정도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뭐 그냥 보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뭐 17,000원 정도, 뭐 그 정도를 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딱 저항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거는 작년 초인 것 같아요. 작년 초 뭐 한 2월 달 정도? 그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난 다음 한번 쭉 빠졌다가 여기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물도 타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그 가격 오면 물 타는 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일단 뭐 17,000원까지 그냥 바로 올라간다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뭐 요것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되셨나요? 네네. 네, 이대로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아, 에코프로가 내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에코프로. 계속 끊어 신청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A 프로도 있으시고 에코 프로도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요, 에코 프로는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종목이 달라서요. 요건 다음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도 시점만 좀 알아주라고. 아, 계속 해도 안 되던데. 아마 다른 분들도 에코 프로는 좀 신청을 해주실 것 같은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예. 네, 그래요. A 프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저희가 많은 분들의 종목을 또 골고루 이렇게 봐드리기 위해서 한 분당 한 종목만 이 시간에 좀 봐드리고 있고요. A프로 같은 경우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고 11,000원대 이하에서 만약에 온다면 조금 더 사보자. 현재 가진 물량만 일단은 보유. 17,000원 정도 예상한다 하셨는데 그 전략 그대로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프로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얘기를 좀 나누고 계세요. 보시면은 조금 전에 진단 신청 들어온 종목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종목을 오늘 파셨다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매매와 관련된 내용 듣다 보면 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게시판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어떤 쪽으로 갈까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고재관님, 레드캡 투어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22,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적이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올해 안에 본전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레드캡 투어 오늘 19,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7%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그동안 여행 사업이 좋지 않았을 때 렌터카 사업부 비중을 높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왔던 기업입니다. 장기 렌탈 차량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또 근래 들어 여행 사업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해제한다는 이렇게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여행 사업부 수익도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은 아마 작년 하반기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매수가까지 올해 안에 회복이 가능할지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캐스터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렌트카 쪽으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다른 여행사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적자가 나 있죠. 근데 이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보면 적자 부분이 없어요. 계속해서 2019년, 20년, 뭐 저 19년에 비해서 20년, 21년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조금 줄긴 했지만 다른 뭐 여행사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 코로나 관련해 갖고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복하느라고 뭐 단기 비자 우리나라도 중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항에서 좀 그렇게 한답니다. 한국에서 온 비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비표를 이렇게 차라 그런대요. 공항에서.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보복이라는 그런 차원인데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기 질병청에서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이 중국 관련되는 그 비자 해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좀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질병청에서 나온 얘기 중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이 양성 확진자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경로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5월 11일로 뭐 이 질병 관련해 갖고 비상사태 선포했던 것들, 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는 선포를 해제를 할 예정이다라고 뭐 그런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행사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향후에 지금 억눌린 수요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그 여행이 되게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계속 국제 기조를 유지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3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금 시가총액 1,600억대 있는 시가총액이 이게 비싼 것인가?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냥 지금 버는 거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뭐 올해 하고 이럴 때 좀 실적이 작년보다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지도 않고 향후에 또 이익이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걸 정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2,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요. 올해 안에 본전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그렇게 올해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기다리시다 보면 뭐 이런 부분들 중국 여행 뭐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중국에 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국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늘어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행 쪽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원하는 가격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중국 그 비자 해제되고 PCR 검사 이렇게 면제가 되면 뭐 한 25,000원대 정도까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집니다. 요즘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한중 간의 관계가 재차 해빙 모드로 가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좀 들고 가보자. 레드캡 투어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화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하세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네, 한솔테크닉스는 얼마에 사셨어요? 네, 30%요. 5,700원이요. 아, 지금 수익 내고 계시네요. 네네. 요즘 들어 그래도 한두 달 쭉 올라가지고 그래도 좀 네.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올라갈라나 하고 지금 걱정이 돼서요.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얼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저는 9,000원까지만 갔어도 좋겠어요. 아, 9,000원이요. 지금 네. 매수하신 가격이 5,700원, 현재 주가가 6,120원, 목표 주가는 9,000원. 맞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네. 해서 가능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간 여유는 좀 있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9,000원 목표가 바라시는데 과연 한솔테크닉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재표 전문가님. 자, 이 한솔테크닉스는 원래 그 LCD 쪽, 뭐 이런 쪽 장비를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LCD 같은 경우는 거의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반전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요게 아이온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 아이온스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작년에는 이게 재작년에 뭐 43억 영업이익 적자에서 작년에는 54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이 한솔테크닉스가 배당을 잘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배당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45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전환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그 전에도 없었던 숫자예요. 2017년도하고 2020년도에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때가 300억대였습니다. 2017년도는 300억 살짝 넘었고 2020년도에는 325억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500억대로 점프를 그냥 한 겁니다.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점점 또 매출액 규모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속해서 매출액 부분들은 뭐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게 주가가 좀 좋으려면 실적이 증가되면서 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이 주가는 가장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배당을 한 지가. 근데 지금 이제 배당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자회사 좀 인수를 하면서 그쪽에서 뭐 좋은 뭐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들도 좋아질 것 같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뭐 들고 있기에는 좀 되게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한 9,000원대 정도, 그 정도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뭐 시가총액도 뭐 1,9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싸요. 영업이익 500억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 1,900억이라면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충분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위에 가다가 한번 걸리는 자리는 있어요. 자, 뭐 지금 현재 6,1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주봉 차트를 제가 좀 켜놨는데요.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죠. 전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정도 그때 좀 찍었던 자리가 있고요. 요게 한 7,500원대 그 정도를 작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이렇게 찍어내리고 있는 저 선들이 있죠. 요게 120일 이평선하고 240일 이평선이 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7,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7,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정도까지 가면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7,500원 정도까지는 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죠. 상반기 내에 뭐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7,500원 정도까지 가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7,500원 정도까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9,000원까지 한 번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수익은 내실 것 같고 좋은 종목이라는 진단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잘 내고 마무리 지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 수익 내는 사연들이 요즘 들어서는 종종 보입니다. 한솔테크닉스 고생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보상 꼭 받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전화 상담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신지 그리고 또 종목 올라온 거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세영 캐스터 봐주시죠.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로또님 에너토크고요. 매수가는 11,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전은 왜 자꾸 빠지는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에너토크 종가는 9,9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전주는 작년 하반기 때 뭐 체코, 튀르키예 원전 수주 소식 한창 나올 때 같이 좀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아마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정부도 친원전 기조를 보이면서 계속 좀 기대감은 받았는데 개별적인 이슈랑 묶이지가 않으면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자꾸 빠지고 있는지 진단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이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대감 쪽, 뭐 이런 쪽이 강하거든요. 우리, 저 전기차 섹터나 뭐 2차 전지 섹터나 또는 뭐 풍력 같은 쪽만 하더라도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직 기대감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전 뭐 수주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MOU예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그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상대방이 그냥 나 안 할래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게 양해각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생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 원전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11,500원 정도면 쫓아가신 것 같아요. 올랐을 때 쫓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빠질 때, 이럴 때 분할해서 슬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또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원전 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원전 관련되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원전 이렇게 건설을 만약에 추가 건설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거 부지 선정하고 뭐 하고 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실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심찮게 한 번씩 뉴스들이 나와요.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때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가 나오면, 좋은 뉴스가 나오면 팔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을 때 뭐 이래 슬슬 잡아야 되는데 벌써 위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뭐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뭐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좀 이 가격대 좀 단기간에 좀 뚫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12,000원대 우리 시청자님이 이때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때 정도일 거고요. 그것도 뭐 다들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들 대부분이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주가 자체가.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 이런 걸 따져서 뭐 실적 부분들이 기업 가치보다 싸니까 들고 가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통하는 게 원전 관련주고요. 자,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좀 기다리시다 보면 좀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쪽에서 뭐 또 MOU를 체결했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관련해 갖고 뭐 원전 관련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든가, 뉴스는 심심찮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에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싸게 잡고 기다리다 보면 그게 가장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시다가 뉴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들고 가시다 보면은 손실은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원금 회복이 됐을 때를 꼭 놓치지 말고 그 정도 됐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시판에서 아까 전에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특징주도 이렇게 두산 퓨얼스를 봐주셨고, 수소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이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수익 실현하셨다는 종목도 이쪽에 종목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 CS 윈드 볼 겁니다. 풍력주도 잠잠한 가운데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CS 윈드 지금이니님께서요 72,200원에 사셨대요. 지금 약수익 구간이시죠. 20% 정도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이 종목 많이 좀 알아보셨나 봅니다. 13일에
실적 발표가 있대요. 실적 발표 전에 반등 나오면 절반 정도 익절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신고가까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둘 중에서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한 2주 정도 전이었던가요? 우리 조카의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게 이 종목이었나요? 이 CS 윈드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가 좋겠냐 그러길래 야 다른 거 있잖아 쓸데없는 거 쫓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못 버니까 너 월급 받는 거 그거 차근차근 그냥 CS 윈드나 사 모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 풍력 쪽 재작년에 이 풍력 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게 근거가 그런 거잖아요. 유럽 쪽이 풍력 많이 하는데 그쪽에 바람이 안 분다는데 그래서 이 풍력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재작년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래서 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계절적인 영향들일 거고 또 이 풍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무리 전기차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전기차 그거 충전하는 전기요. 그거 뭘로 만듭니까? 석유, 석탄 이런 것들에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탄소가 적게 나오긴 합니다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진짜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런 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쪽을 밀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조금 덜한데요. 해외 쪽으로 나가보면 얘기가 전혀 틀려집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북미에 공장 있죠. 그 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현지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중국산 이런 것들 다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현지에서 생산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장사하려면 니들 현지에 공장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다 침투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1월 13일 날 2월 13일 날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종목은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원래는 당초에는 올해 2023년도 이때 매출 2조를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적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한 1조 9천억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 2024년도로 가면 2조 훌쩍 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시청자님 아까 조금 갈등하셨듯이 이 작은 흐름들 이런 거를 볼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신고가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10만 8천 원이 신고가인데요. 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시다 보면 이 가격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파도, 잔파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길게 장기간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로 들고 가면 얼마쯤 생각하냐고 아마 시청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가격 전에 2021년도에 찍었던 신고가 자리 이거는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이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 부분들, 매출액에 대한 전망 부분들 또 그리고 그때 또 정부 쪽에서 발표를 막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떤 정책을 발표할 거야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고요. 일단 신고가 10만 8천 원 이상을 갈 것 같으니까 그때 가면 또 다른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소식들 이런 것들을 챙겨보고 다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신고가 자리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CS 윈드는 계속 들고 간다면 크게 수익주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게시판에 또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좀 올려주신 분께서
이 CS 윈드를 10만 원 전에 팔면 성을 갈 거라고 이렇게 상당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신 시청자분도 계셨는데요. 대체적으로 CS 윈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보는 전문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좋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이 이 CS 윈드 신청해 주신 분이거든요. 님께서 장독에 묻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딱 맞습니다. 좀 꾸준히 들고 간다면은 신고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시청자님이 두 개의 선택지 생각하셨잖아요. 실적 발표 전에 수익 약간 내고 팔까? 아니면은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을까? 후자에 조금 더 많은 이 표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니님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좀 내셨으면 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받으렸고 전화 상담 와 있네요. 지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얼마에 사셨어요? 31,000원에 샀는데 50%요. 31,000원에 사셨어요? 네. 50%시고. 비중이 높으시네요. 네. 이 종목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사셨는지 한 번에 다 담으셨어요? 아니,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비중은 높아지는데 주가는 고개를 들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거. 그쵸, 맞아요. 시청자님, 그러면은요, 지금 마음 상태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 종목으로 내가 꼭 수익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세요? 아니, 아시아나하고 합병하면은 아마 이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손해보고는 될까요? 나오기 싫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좀 그쵸. 상담 부탁드릴게요. 뭔가 좀 뉴스도 있는데 인수한다고 하는데 뭐 확실히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풀린다, 수혜다, 요즘에 여행 많이 간다고 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시청자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시청자님. 네. 네. 저가 항공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바닥 대비 많이 올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한항공은 영소외가 되네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크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뭐 우선 이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한 종목에 이렇게 50%씩 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30% 이상은 담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50%를 담으려면 그 회사 구내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정도 알 정도가 아니면 뭐 그렇게 담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에는 좀 드리곤 했는데요. 뭐 그냥 이해는 갑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좀 매수를 하시게 됐는지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 인수 관련돼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아시아나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우리나라에서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관련이 있는 국가들 뭐 그런 쪽에서 좀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쪽에서 승인이 나면 이게 가장 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일단 유럽 쪽에서는 뭐 합병해도 괜찮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다른 국가들도 뭐 이렇게 다 좀 하고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반대를 할 만한 그런 명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언제 그쪽에서 합병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사인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상당 기간 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대한항공이나 다른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행객들이 많아야죠. 그 다음 화물수송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이 좀 리오프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왔다 갔다 여행객들도 늘어날 거고 화물수송도 아마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좀 수익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유가가 좀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주죠.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외화부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상당히 좀 고생을 하는 게
항공주들인데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강한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태니까요. 이 원달러 환율은 내려오면 원화가 강세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이것저것 좀 감안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합병 찬성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조금 저항선들 26,000원대, 7,000원대 이쯤에 저항선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뭐 저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되면 이 대한항공 주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1,000원 정도인데요. 그 3만 원대 근처 정도에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보유를 해 보시고요. 3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50% 비중이면 너무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3만 원 근처 정도에서 일단 덜어내고 그 종목은 다른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3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덜어내고 그냥 보유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제가 한 가지만 또 조언을 더 드리면요. 이 대한항공에서 손해본 거 꼭 이 종목에서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면 뭐 거기서도 이 대한항공 사서 이 손해봤던 거 여기서 본전하고 나왔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 3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건 다른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좀 상심이 크신 것 같은데 그래도 3만 원 정도면 원금하고 큰 차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좀 줄이셨다가 나머지 물량만 조금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지으세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예. 그 전문가님 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뭐 다른 종목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어디를 들어가요? 아니 이집트 전문가님 네. 이제 뭐 추천해주고 하는 거. 그거는 저희 방송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투자클럽 가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나요? 2128-3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청자님. 28-3355번이요. 2148에? 시청자님, 2128-3355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네, 피 같은 돈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시청자님의 절실함이 와닿습니다.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은 이런 전문가분들, 든든하신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뒤에 있으니까요. 너무 끙끙대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달빛사랑님께서 오늘 좀 일찌감치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ICD입니다. ICD를 11,13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이분은 아직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달빛사랑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을 때 그 밑에 곰님께서는 오늘 파셨대요. 그러니까 이 ICD가 이번 달 들어서 좀 올라가지고 아래서 사신 분은 수익 내고 파셨을 것 같은데 달빛사랑님 원금은 올랑말랑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ICD 이 종목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근데 이 ICD 같은 경우는 OLED 쪽에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실적 부분들은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이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뭐 2020년도 이때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요. 자, 요런 부분들은 그때 2020년도 막 이때는 우리 가전제품 TV 같은 것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되게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분들은 제가 지금 뭐
요거를 여기 나오는 거, 저 HTS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작년에 한 49억 정도 그 정도 적자를 기록했어요. 자, 이게 뭐 주가 자체가 이 흑자 나는 기업들도 많은데 적자 나는 기업들을 들어가서 기다리기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부채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게 만약에 높다라면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부채 비율 같은 거는 상당히 낮고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게 이때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동시에 좀 순매수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신용 잔고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신용이 거의 없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신용이 한 57만 주 정도로 확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잠재적인 그런 매물 부담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1,130원이시면 혹시 지금 뭐 이번에 제일 꼭대기 아니네요. 네, 이번엔 전에 아니네요.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뭐 오래 좀 기다리셨는데요. 실적 부분들이 좋다라면 좀 들고 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적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에서 좀 적당하게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신용 물량 이렇게 늘은 거 이것도 좀 소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정리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 내는 전략,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장이죠. 실적들 괜찮게 나온 기업들 상당히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니까요. 실적 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종목, 아까 처음에 상담한 뭐 CS 윈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저점에서 잡아보시면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셔갖고 실적 되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진단 해보고요. 그러면 내일 금요일장 전망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은 비둘기적인 그런 연준 파월 의장에 의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 그동안 이 경제 지표들, 물가 지표들 나오는 것들도 좀 떨어지면서 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CPI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이 CPI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벌써 7.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년 비해갖고 수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별 수치가 좀 신경 쓰입니다. 월별 수치가 지난달에 발표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때가 많이 낮았다는 얘기고, 지금은 유가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요. 유가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1월 달보다 12월 달에 낮았었어요, 평균 유가가. 근데 1월 달하고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또 미국 쪽에서 중고차 가격이 한 2.5% 정도 1월 달에 나온 지표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고차 가격이 CPI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이 한 2.5% 정도 올라왔으면 요거는 CPI에 뭐 한 0.12% 정도, 그 정도 상승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I는 월별 수치가 그렇게 잘 나온다라고 자신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이 주가 자체도 좀 22평선,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242평선이요.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2500포인트, 여기도 저항선이 있고요. 주봉을 보면 2520포인트에 또 걸려 있습니다. 줄줄이 좀 저항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좀 공격적인 매매는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CPI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인 매매 자제하시고 그냥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 쌈짓돈 용돈을 모아서 병아리를 사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물을 사왔을 때 사오자마자 약간 좀 시들시들하면은 속이 좀 상하죠. 그래서 물 주고 사랑 줬을 때 이 식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또 거기서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식 처음에 샀을 때 손 싣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간 투자하고 관심을 들였을 때 또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여러분들께 보답이 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녁 시간 좀 편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찾아와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